안녕하십니까, 황인입니다. 처음에 그 대문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신 주제가 좌파 문화가 학생들을 물들이고 있다였는데, 저는 여기서 좌파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죠. 새는 날개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있어야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는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날개를 이용해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별로 좌측 날개가 있다 그래서 좌측 날개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좌측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좌익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좌측 날개가 아니라 좌파가 아니라 사실은 반국가, 좌파와 진보의 탈을 쓴 반국가 세력을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교육이 반국가 엘리트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오늘 주제를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교육이 더 큰 힘을 발휘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의 어떤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을 때 내 몸에 배어버린다는 얘기죠. 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 앉아버리고.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제 딸하고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딸이 그냥 좀 제발 좀 한번 엄마랑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프로그램을 짜라 그랬는데, 저보고 그러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 엄마도 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반드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군데를 얘기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가고 싶은 곳, 황궁과 야스쿠니 신사. 황궁은 그냥 정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오면은 경복궁, 창덕궁 가듯이 우리도 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야스쿠니 신사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곳이길래 그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저도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야스쿠니 신사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 절과 같은 뭐 자그마한, 뭐 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목격한 거는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때 그 그러니까 참배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그 유치원 가방을 들고 그러는데, 얼른 봐도 야, 쟤네들 정말 부잣집 애들이구나, 저 유치원 정말 비싼 유치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저를 놀라게 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씩 거기에 딸려있는 엄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전부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얼른 봐도 청담동 사모님들 같은 모드로 까만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애들을 하나씩 손잡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왜 놀랐냐면, 일본의 엘리트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저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하면서 길러지고 있구나.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일본에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주로 만나는 하층민들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게 힘겹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양 아래 영화 다 보셨을 걸로 압니다. 저는 그 태양 아래 영화를 보고 거기서도 또 하나 관심 있게 본 거는 뭐냐면, 북한의 교육입니다. 물론 태양 아래라는 것 전체가 다 연출된 장면이고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가 학교에 일찍 등교를 해가지고 책상을 닦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해가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런 거 배웁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처음에도 나오고 끝부분에 나오는 진미에게 말을 시키니까 너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뭐 생각나는 게 뭐야? 아름다운 시를 생각해봐. 얘가 이제 뭐 자기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자꾸 시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맨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자애로운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키워주시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선생님께서 빛내어 주시는 뭐 이렇게 되는 그 김정은에 대한 충성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대원수님과 지도자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우리 진미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 진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미 같은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나중에 거침없이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눕니다.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진미가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아이예요. 걔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취직하기 힘들어요. 취직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 얘기를 그때부터 합니다. 청년 실업이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헬조선이고 흑수저 금수저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 애들, 저 실제로 그런 애들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중학교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거 정권 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정권 교체가 가장 필요하니? 물으면은 너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어요. 아마도 그 이명박 박근혜 그 10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권을 오래 잡은 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되니? 잘만 하면 되지 않아? 그거에 대안은 있니? 대처수상 오랫동안 수상했다고 해서 우리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거냐? 일단 뭐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은 대화를 딱 끊어버려요. 아, 저 꼰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라는 표정이 얼굴에 막 역력한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에 충성하는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 이런 거를 정권에 충성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를 아름다운 국가, 우리가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두 다의 우리의 염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반국가적인 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현대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나쁜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조가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시장 질서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뭐 반기업가 정신 뭐 이런 거죠. 뭘 하면은 전부 다 기업가가 나쁜 놈이고 자기는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취직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삼성은 나쁜 놈이고 삼성에는 뭐 그 전에 그 어느 지자체에서는 인턴으로도 가지 말라고,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인턴으로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선거할 때 되니까 그 기업을 자기네 지자체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뭐 그 기업하고 상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워서 자신의 겪는 어려움을 국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기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거. 대통령이 이란에 가가지고 히잡을 쓰고 내리니까 뭐 굴욕적인 외교를 했네 마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났는데 만일 대통령이 히잡을 쓰지 않고 가가지고 뭐 좀 성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히잡 쓰는 게 뭐 어렵다고 국가 이익 앞에서는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수주하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뭐 거기에 그래서 중동품을 제2의 중동품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에 이제 외국으로도 눈을 돌려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을 열사의 지역으로 몰아낸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요. 왜냐
왜냐하면 학교에서 국민의 의무를, 요즘은요 국민의 의무, 아마 사회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뭐 국민의 의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걸 가르치는 그 대목에 시민 불복종, 주민 소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할애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책에서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 현장이라는 거는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 온라인 강의, 뭐 이런 사교육까지 포함을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회교육까지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교육 현장에서 반국가 교육이 어떤 도구로 가르쳐지냐면은, 실시되고 있냐면은 거민정 교과서, 물론 우리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개인이 제작하는 교재, 이거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교사 개인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면 그 선생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교재의,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교재의 상당수가 거민정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반국가적인 내용까지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화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괜히 틀어주는 영화, 수능 시험 끝나면은 그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거의 매일 한 편씩은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 그 다음에 교양도서, 웬만하면 요즘 애들 책 안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추천도서 이거 해가지고 점수 준다, 무슨 대회 해가지고 스펙을 쌓을 수 있다. 요즘 학생생활부에 쓰는 스펙 중에서 외부 수상 경력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 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하는 무슨 논술 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또 독서 대회 이런 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추천 도서에 반국가적인 교육을 담은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특히 우리 영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영화는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줍니다.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해서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저도 그래요. 저도 거기에 포함된 그 순박한 그 인민군 이런, 또 우리 국군에서 이탈한 그 신하균이죠. 군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그 미군과 우리 국군, 그 오만한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 그 고3짜리 아이가 어디 대학 입시를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좀 쓰는데 좀 봐달라 그래갖고 좀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얘가 사범대 가겠다는 애예요. 교사가 되겠다는 애인데, 거기에 변호인을 보고 자기는 국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제가 이 내용은 안 쓰면 안 되겠느냐. 왜냐면은 학생부는 제출을 하면은 면접을 봅니다. 많은 경우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가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네가 그거에 대해서 교수와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뭔가 토론해가지고 문제거리가 되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이거는 어쩌니까 이거보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는 넣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얘가 이걸 포기를 못해요. 왜? 가장 자기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잘 구슬러가지고, 그리고 또 걔가 원래 또 그쪽에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구슬러가지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조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들한테 이러저러 하더라,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께서 반응이 뭐였냐면, 야, 너 참 잘했다, 그거 걔를 위해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변호인을 보고 나는 국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교수들이 더 좋아한대요. 전 그거에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대학교에도 이 반국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많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세력들이 다 가서
교수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이거는 여담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거 영화 틀어줄 때요. 영화 틀어줄 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화 많이 틀어줍니다.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의 목적으로 상영을 하는 거는 저작권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영관에 개봉되기 전에 개봉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나갈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영화사에서 이거는 개봉관에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보냈을 때 그 다음에 그 비디오를 가져다가 공짜로 트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직 개봉도 되지 않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틀어주는 거는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요. 전에 그 새월간이라는 인도 영화가 그랬죠. 인도 영화 개봉관에 걸리기 전에 웬만한 학교에서는 애들 다 봤어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좀 짚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의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추천 도서가 많이 애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세종도서도 사실은 거기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상황이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공부를 제가 앞에 반국가 엘리트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고 뭔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일수록 반국가 쪽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애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들어요. 그리고 교과서의 영향도 안 받아요. 영화 보는 시간에 자기 딴짓해요. 책 안 읽어요. 그런데 성실한 애들이고 말을 잘 듣는 애들일수록 더 열심히 보고 선생님 말씀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더 반국가 성향에 물들어서 학교를 졸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떤 토론회에 가서 세칭 인류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7과삼 이제 나중에 이쪽에 있는 어른들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07과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정도는 과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과가 있지만은 공도 크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 여학생이 지금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딱 나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전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 세팅이 돼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들한테 반국가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그 이유를 따져가지고 그 이유에 걸맞는 대처를 해야 돼. 저는 항상 대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인과 이런 거를 전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헤어져서 야 우리 그냥 밥 먹고 헤어져 이러면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제자들을 홍위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외치고 싶은데 자기가 나가서 하면은 힘들고 위험하고 하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 제자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광화문 내거리에 가보면은 학생이 교복 입고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험악한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박근혜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는 반드시 그 뒤에 교사가 제자를 홍위병으로 내보내려는 그런 그 교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가 5월 16일이 문화혁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홍위병 하면은 문화혁명이죠, 역시. 문화혁명의 홍위병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는 홍위병들이 나서서 다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는 홍위병들이 용도 폐기돼서 전부 지방으로 다 쫓겨 내려갔습니다. 시아팡이라고 하는 하방을 당했죠. 홍위병은 소모품입니다.
이 교육자들은 교육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소모품으로 완전 일생을 망쳐버리거든. 여러분 그 양조위하고 탕웨이가 주연한 새끼라는 영화 보시면 저는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저는 맨 마지막에 가갖고 그 탕웨이 그 예쁜 애가 결국은 그렇게 죽잖아요. 저 젊은 제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누가 책임을 지느냐. 홍위병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거 굉장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선생님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와가지고 반국가적인 발언을 해요. 틱틱거리는 거죠. 야, 뭐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틱틱거리는 거죠. 저 이게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의 패션 좌파를 생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그 선생님들도 누릴 거 다 누려요. 누릴 거 다 누리고는 와가지고 틱틱거려요. 그거에 또 심각한, 뭐 물론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심각한 경우 중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은 인기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강사라든지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통제하기는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어렵죠. 네. 이 수많은 패션 좌파를 양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애들이 불행해져요. 아까 홍위병만큼 불행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불행해집니다. 헬조선에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청년이 우울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어떤지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 하나가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가 회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비용 절감 이런 것 때문에 뭐 구로공단으로 회사 이전을 했대요. 회사 그만뒀대요.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내 친구들은 다 강남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나는 구로공단에서 퇴근해서 강남까지 가려면 힘들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청년 실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헬조선이다. 그런 식의 교육은 이미 걔의 그 인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에서부터 이미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패션 좌파로 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는 교사나 강사 자신도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못 배운 애들이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성인이 돼서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못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4.19에 대한 거, 이승만은 독재자고 이런 것만 가르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제로다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홍위병으로 자라난 애들이 홍위병으로 이용된 애들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소모되는가라는 거 이런 거 내용으로 영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육도 우리 요즘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누가 어른이 내 몸을 만지면 내가 싫으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도록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받습니다.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교육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가의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가르쳤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들 우리 애가 무슨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수일의 정석을 한 해 10가를 하네 10나를 하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애가 홍위병으로 나가서 소모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그런 그런 거에 나서 뭐 한참 옛날 전의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제 딸이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 근현대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박정희는 개새끼래. 그 사람이 수학 선생이 그랬더라도, 수학 선생, 영어 선생이 그랬더라도 박정희는 개새끼래라는 발언을 애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육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더군다나 근현대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건 딱 자기가 역사적인 그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한 얘기예요. 더 나쁘죠. 쫓아가서 그 선생의 멱살을 자꾸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했어요. 왜? 애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가서 애 자퇴시킬 각오를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교육 의식화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거는 이미 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대문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크게 내건 세 가지 기치가 뭐냐면, 우리도 좀 그 좋은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자. 그 다음에 감시하자. 그 다음에 인재를 키우자.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생산, 이거 다시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생산하고, 저 같은 사람은 감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거 감시 열심히 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냐면,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자기 친구가 교사인데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뭐, 야, 필기 좀 해라. 야, 필기 몇 번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일어나더니 에이 18. 아이 이런 뭐 18새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 번을 이렇게,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데 애들 앞에서 다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왔는데,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또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야, 그냥 애들 하는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냐,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더 분노를 느껴가지고 병원에 한 2주 링겔 받고 들어놓여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달한 사람한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50대 후반의 교사예요. 그 사람 이제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다더냐. 그 사람이 그런 경우를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봤다면 그 사람 굉장히 행운아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50대 후반까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수십 차례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까지 방관했어요. 나 몰라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당하니까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더냐. 교사 그만두고 이민 간대더라. 아니, 무슨 대처가 그래. 그 반국가 세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애를 상대로 안 하고 바로 교장 교감 걸어요. 교장 교감 걸어서, 이런 교장 교감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그 교육부 장관, 침묵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바로 나옵니다. 근데 교사 그만두고 이민 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게 눈 감고 있잖아요. 역습을 당합니다. 반드시 역습을 당합니다.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이 다 같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비우스의 띠라는, 그게 이제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써올리는 연작 소설 중에 메비우스 띠라는 그 하나의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구분이 없다. 메비우스 띠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나중에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가해자구나 라는 것을 통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되지 않으려면은 이제 이런 그 문화적인 그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나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끝이 없고 폭넓은 투쟁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